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로 추출한 트리포 악성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토탈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트리포시라는 정확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와 다르게 다른 키워드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이 탐지 비율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파일에 대해서 조금 낮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소스를 아이다프로로 분석하면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바로 creating 뮤텍스입니다. creating 뮤텍스는 프로그램 상에서 동기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 변수입니다. 악성 코드 입장에서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악성 코드가 실행되지 않도록 creating 뮤텍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트릭봇 악성 코드 이 샘플 또한 사용을 했죠. 뮤텍스의 변수의 이름을 정할 수 있는데 여기선 트릭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의 악성 코드 이름이 트릭봇입니다.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다 프로가 켜져 있던 것 같은데 아이다 프로를 켜서 세 번째를 로드해 볼게요. 세 번째를 로드를 하게 되면 임포트에 가세요. 임포트에 가서 create 텍스트라고 이렇게 검색하시고 Ctrl X를 누르게 되면 이 함수를 사용하는 곳을 찾아줍니다. OK를 누르게 되면 이동이 되죠. 딱 한 군데만 사용을 했네요. 다행히 쉽게 찾을 수 있죠. 여기 보면 이름이 트릭봇이라 되어 있죠. create 뮤텍스를 생성이 실패했을 때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다른 악성 코드를 미리 한번 실행했다는 뜻이죠. 이 부분은 약간 또 다른 재미입니다. 바로 컵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스케줄러를 작업하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스케줄러를 등록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바로 컵 오브젝트를 발견했습니다. 컵 오브젝트는 윈도우의 다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파워쉘에서 자주 요즘에 발견된 악성 코드를 보면 컴 오브젝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스케줄을 작업하기 위해서 컴 오브젝트를 사용합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create instance라는 것을 호출해야 되는데 API 모니터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죠. 우선 제가 저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detect it easy로 가서 IAT를 살펴보시면 이게 아마 OLES 이 부분이 발견이 되죠. 정상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함수지만 악성 코드에서 특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쫓아가서 API 모니터로 관찰을 해봤더니 스케줄러가 발견이 됐죠.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모니터를 켜고 여기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까 IT에서 발견했던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함수가 발견됩니다. 이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호출이 됐으면 여기 기록이 됩니다. 우선 스냅샷을 찍어야겠죠. 전 스냅샷을 찍었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관찰을 누르게 되면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설정한 함수를 추적하게 됩니다. 일종의 API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실행했던 거는 지금 관찰이 안 되죠. 하지만 앱 데이터에서 관찰이 됩니다. 여기서 스케줄러를 작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이건 스킵하고 보시면 스케줄러가 생성이 됐죠. 여기서 컴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등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약간 개발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돼서 저는 패스했습니다. 깊게 조사한 건 패스했고 컴 오브젝트로 작업한다는 것만 이렇게 찾았습니다. 다음 재미있는 특징은 바로 시스템 계정일 때만 악성 행위를 시작하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지금 API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두 번째 파일에 대해서 추출된 파일에 대해서 똑같이 API 모니터를 실행해 봤습니다. 조건은 리소스를 로드하는 함수에 대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반 계정으로 실행했을 때, 즉 제일 처음에 실행했을 때 일반 계정 실행이 되잖아요. 두 번째 파일에서 분석한 것처럼 리소스를 로드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종료됩니다. 하지만 스케줄러에 의해서 시스템 계정으로 실행이 되잖아요. 그 파일은 이 파일하고 동일하지만 권한만 다를 뿐이다. 하지만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이 노란색 뒤에 더 실행이 되죠. 이 write 파일은 어떤 파일에 작성되는지 제가 하고 싶어서 별도로 설정한 거고,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똑같이 리소스를 로드하죠. 이거는 세 번째 파일에 대한 리소스입니다. 리소스를 보면 키하고 아래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config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본넷의 설정 파일입니다. 본넷의 설정 파일이 있는데 키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설정 파일이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이 적용됐다, 즉 암호화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도 리소스 해커 있죠. 리소스 해커로 세 번째 파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config와 키라는 리소스가 발견됩니다. config는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가 되어 있고, 키 부분은 이런 헥사이터로 살펴보면 이게 하나의 키가 됩니다. 하나의 키워드가 발견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암호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리소스를 로드한 뒤에 암호를 해제를 하겠죠. 이 키를 이용해서. 그 부분도 아이다 프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이 제가 write 파일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어떤 파일이 새로 생성이 되어서 API 모니터를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의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트리폿에 감염된 시스템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다 프로에서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32비트는 get 버전 인포고 64비트는 get native 시스템 인포를 호출해서 트리폿에 감염된 시스템에 어떤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지 정보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그 파일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저장을 하고, 이후에 get computer name이란 것도 이와 같이 수집을 해서 파일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 정보는 제가 잘못 입력을 했는데 get 버전 info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숫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랜드 함수 있죠. C 언어 랜드 함수를 통해서 무작위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딱히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분석가의 분석을 조금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다 프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et system info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검색이 되죠. 그 다음에 다행히 Ctrl X를 누르시면 한 곳만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64비트일 경우에는 이 get native system info를 호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호출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32비트고 또한 지금 정적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스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스템 정보를 가져오고 있죠. 시스템 정보를 가져와서 DW major 버전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이 필드 값을 if 문이 여러 개 있죠. 소스상에서는 if 문이 한 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 문을 계속 비교해서, 또는 스위치 케이스 문 수도 있겠네요.
스위치 케이스는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이렇게 값을 비교해서 트리폿에 감염된 윈도우 시스템이 어떤 버전인지 가져오고 있죠. 윈도우 시스템 정보를 수집한 뒤에 바로 30비트인지 64비트인지 수집을 합니다. 이 수집한 정보를 어디에 저장해야 되겠죠? 그 저장하는 곳이 바로 힙을 할당을 하고 이 함수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합니다. 이 함수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snwprintf입니다. 이거는 화면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버퍼에 출력한다는 뜻이고, 그것에 대한 형식을 여기 인자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파일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소스 분석에 약간 자신 있으신 분들은 분석하시면 되고,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집한 정보들이 이제 버퍼에 저장이 되잖아요. 버퍼에 저장된 거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뜻인데, 이 활용하는 곳을 살펴보기 위해서 함수 이름을 클릭한 뒤에 Ctrl X를 누르면 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후에 앞뒤를 자세히 살펴보면 WinHTTP 오픈이라고 있죠. 이거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윈도우 API입니다.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를 트릭 로더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이브리드 애널리시스에서 살펴봤는데, 보신 것 같이 유저 에이전트 트릭 로더라고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저희가 아직 발견 못한 어떤 IP들하고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IP들은 PE 스튜디오나 아니면 다른 문자일 검색 분석 도구로 정적 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일이 한 줄 한 줄 찾아서 종합을 해보시면 저와 같이 이런 목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아마도 랜덤으로 선택을 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정리를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는 공용 IP고 트리로더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최초로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 이름도 트리로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측을 했고, 이 부분도 이 리소스에서 API 모니터에 설정한 것처럼 네트워크 함수에 설정하게 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실제로 본넷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저희는 이 부분을 본 거예요. 트리폿이 어떻게 감염이 되고 자기가 감염된 것을 공격자에게 알리는 거죠. 네, 절반 왔습니다. 이 과정이 절반이 왔고, 이게 번넷 악성 코드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을 절반을 분석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공격자 또는 커맨드 앤 컨트롤 서버 C2 서버라고 하거든요. 커맨드 앤 컨트롤 서버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이 악성 코드가 동작하는 게 다릅니다. 그걸 분석하는 게 절반입니다. 아쉽게도 이 절반이 지금, 이 IP가 지금 거의 다 소멸이 돼서 유효하지가 않아서 이 분석을 하지 못했고, 만약에 살아있더라도 분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스가 아까 그 정적 아이다 프로에 다 있거든요. 이 반응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악성 행위가 다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마지막 그 리소스만 남겨다 했습니다. 리소스가 어떤 게 있냐면 이 트리폿 있죠. 트리폿 버전 업데이트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트리폿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이 바로 리소스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리소스는 암호화되어 있죠. 그 암호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모니터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로드 리소스로 가져온 것까지 알아요. 그래서 로드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find resource를 할까요? find resource를 해야 되면 두 군데에서 발견되겠죠? 키값이랑 config. 첫 번째가 config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키값이겠죠? 그 부분은 무시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을 보면 락 리소스라고 있습니다. 락 리소스는 리소스를 잠근다는 뜻인 게 아니라 리소스 가져온 메모리 로드를 했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한 주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리소스 해커를 비유하자면 이 주소를 메모리에 로드했다는 주소로 가정을 하며 이 주소를 락 리소스로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콜을 합니다. 콜을 하고 여기 아래에서 힙을 할당하고 힙에 저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작업이. 이 부분 전부 다 분석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이 지금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리소스에 대한 복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엄청 많죠. 사실은 이걸 전부 다 분석해서 자기만의 복호와 코드를 가는 게 맞습니다. 자기가 어떤 회사에서 일한다면. 초보자에겐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동적 실행해서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거는 겁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가져와서 복화된 버퍼를 가져오게 되면 자기가 복화를 분석하지 않아도 내용을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죠. 그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다른 분석가가 이미 공개한 소스를 가져서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분석가가 공개한 소스를 발견을 했고 많이 사용한 소스가 아마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를 다운을 받았고 여기서 압축을 해제했습니다. 리소스를 복화하기 위해서 우선 리소스 해커에 있는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config.bin으로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걸 끄고 cmd를 켜서 다운로드 받았던 복화 소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적고 help라고 검색을 하면 도움말이 납니다. 도움말 보면 -i로 입력을 하고 아까 다운받았던 리소스를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오류가 걸리네요. 오류가 걸리는 이유는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무시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EAX가 이 락 리소스로 가져온 메모리 리소스 주소거든요. 여기서 4바이트만큼 더합니다. 4바이트만큼 더한다는 의미가 다시 리소스 해커를 켜서 리소스 해커를 켜서 로드를 하면 여기 4바이트만큼 건너뛴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공격자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따라야겠죠. 헥사 에디터 열어서 앞 4바이트 다른 파일 열었네요.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이 아니라 다운로드 파일에 있죠. 다운로드 파일에 있는 파일을 끄집어내서 앞 4바이트는 지웁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아까 cmd를 열었던 명령어 있죠.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보기가 불편하니까 r.txt로 저장을 하고
저장한 파일을 서브라임으로 열면 파일이 열렸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일일이 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모듈이 있죠. 이 모듈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직접 실행은 지금 화면에 안 보여줬지만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모듈스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디렉토리는 정적 아이다로 정적 분석을 하면 어디서 발견되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create 디렉토리라는 API 함수를 찾아가시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C2 서버에서 어떤 명령을 보내면 이 모듈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정 정보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추측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에 대한 서브 명령어죠. 똑같은 모듈인데 시스템 인포인데 뭐 예를 들면 컴퓨터 이름만 조사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IP만 가져라 이런 식으로 서브 모듈을 여기 지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모듈, 그 다음에 서브 모듈,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그런 식으로 더 세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듈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고, 이 정보 있죠? 이 정보가 어떤 정보냐면 바로 공격자의 실제 운영하고 있는 트리포 커맨드 앤 컨트롤 서버입니다. 발표 자료를 보면 이거죠. 여기 있는 서버입니다. 여기서 앞서 보냈던 기억하시죠? 이것에 대한 거는 트리폿이 실행됐다는 신호만 받는 서버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트리폿에서 동작하게 되는 공격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버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도 할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IP의 끝에 SSL 통신을 하고 있죠. 암호화 통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분석가나 아니면 뭐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주고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스를 분석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아니면 동적 분석으로 어떤 생성된 파일을 분석하거나. 그래서 약간 파일의 어떤 분석하는데 약간 장애가 있습니다. 암호화 통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악성 코드들은 좀 유명한 악성 코드들 있죠. 악성 코드는 네트워크에서 주고받는 내용을 전부 다 암호화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솔루션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죠. 이게 뭐 관계없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G태그 버전입니다. 바로 버전이죠. 이건 트리폿의 큰 대분류 버전이고, 그 다음에 소분류 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아마 버전을 관리하는 거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설정 파일을 또 수정하는 명령어들이 있겠죠. 그 명령어들을 일일이 많은 코드를 분석해서 찾아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제 경험상 본넷 악성 코드가 정말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네트워크 통신이 거의 절반을 이루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밋밋하지만 지금까지 트리폿이 어떻게 지금 감염이 되었는지, 이 부분은 정확히 알았죠. 감염이 되는지 분석을 해봤고, 나머지 부분은 한 개만 분석을 해봤죠. 이 시스템 정보를 가져오는 거. 이 시스템 정보를 가져오는 거 시작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모듈이겠죠. 그 한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트리폿을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분석가들이 내놓은 분석 보고서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모듈들을 한번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